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두이노와 P5.js를 활용하여 신호등을 컨트롤하는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ML5.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손동작으로, 즉 비전 패턴으로 신호등의 모드와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기능 시연 시스템 다이어그램, 코드 구성 설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동작은 기존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기능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신호등 동작은 적색, 황색, 녹색, 녹색 깜빡임, 황색, 적색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튼 동작입니다. 1번 동작은 이제 빨간색 LED만 켜지는 상태, 이멀전시 모드죠. 2번 모드는 이제 모든 LED가 깜빡거리는 상태, 3번 모드는 이제 모든 LED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디폴트로 돌아가고요. 기본적인 신호등 동작과 모드 내부에서 가변정을 활용해서 이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드에서 밝기 조절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모드, 2번 모드,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모드와 신호등 태스크에서 밝기 조절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두이노 내부의 코드 변동사항으로는 시리얼 입력을 받아 모드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이제 코드 구성 섹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P5.js 기반 웹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이제 기존과 동일한 컨트롤 패널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LED의 상태와 밝기 볼 수 있고요. 현재 모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기 조정 기능을 통해서 LED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짧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예, 한 1.5초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중앙에 실시간 웹캠 영상과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패널입니다. 웹캠 영상은 이제 매 프레임마다 카메라로 촬영된 손을 분석하며 오른쪽 상단에 현재 감지된 제스처를 간단한 텍스트 형태로 표시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손동작이 어떤 제스처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드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 모드입니다. 기본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른 모드 있어야겠죠. 일단 3번 모드로 가서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의 끝과 다른 손가락이 닿도록 해서 손으로 D 모양으로 이 동작을 1초간 유지하면은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1번 모드는 이제 엄지와 검지 중지를 펴서 이 모양, 이멀전시 동작을 1초간 유지하면은 1번 동작으로 활성화됩니다. 2번 모드는 엄지만 위로 올리는 엄지척 1초간 이 동작을 유지하면은 모든 LED 주기가 동일 주기로 깜빡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번 모드는 엄지를 아래로 내리는 덤스 다운 이 동작을 1초간 유지하면은 모든 LED가 꺼지는 3번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시 디폴트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손가락을 이제 모두 펼치면 팔레트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 화면에 표시된 팔레트 원 위에 엄지와 이제 검지를 올려놓게 되면은 두 손가락 사이의 픽셀 거리만큼 LED 주기가 결정됩니다. 이 상태를 약 750ms 정도 고정하면 해당 주기가 실제 LED 전멸 주기에 반영됩니다. 팔레트 주변에는 750ms 카운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원이 있고요. 사용자가 손가락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부 짧게 해볼게요. 주기를. 그리고 다시 이제 팔레트 모드를 벗어날 때는 동일하게 손바닥을 펼쳐서 이탈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손가락마다 이제 키포인트를 연결해서 잠깐 팔레트를 끄고요. 손가락마다 이제 키포인트를 연결해서 스켈레톤을 그려주어 현재 손의 형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드 전환 시에는 쿨다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1초간 동일 동작을 유지해야만 실제로 모드가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쿨다운은 손 키포인트에
평균 위치의 하단에 위치하는 게이지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사용자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왼손으로 각 모드 전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건 디폴트로 들어갈게요. 디폴트 1번 모드 덤스업, 덤스다운, 팔레트 모드, 팔레트 모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정의되지 않은 손가락, 언노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새끼손가락이나 이제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언노운 상태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는 이제 모드 전환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동작 설정을 위해서 활성화된 모드에서 이제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로직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잠시 언노운 상태를 유지하면은 다시 같은 모드로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팔레트 상태로 재진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 손바닥을 피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진입과 이탈이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언노운 상태를 1초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진입과 이탈을 시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주기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손동작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언노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팔레트를 끄는 손바닥을 펼쳐 있는 상태, 이 상태일 때 바로 이제 팔레트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디폴트 모드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언노운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디폴트로 돌아가게 되면 디폴트 모드로 재진입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5.js를 활용한 웹 인터페이스는 실시간 웹캠 영상, 손동작 제스처 인식, LED 주기 제어 기능을 이제 하나로 결합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모드 전환 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30초간 조금만 더 동작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덤스업, 덤스다운 끄고 이멀전시, 디폴트, 그리고 언노운 상태를 활용해서 디폴트로 재진입, 팔레트 모드에서 언노운 상태를 활용해서 조정하지 않고 디폴트 모드로 팔레트 모드를 끄고 이러한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다이어그램 설명드리고 코드 구성도 이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전체 다이어그램에서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p5.js 내부의 함수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onnect 시리얼 함수인데요. 커넥트 시리얼 함수는 사용자가 시리얼 포트를 선택하고 연결을 요청하면 실제 포트를 열고 통신 준비를 완료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리드루프 함수인데요. 리드루프 함수는 시리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 프로세스 시리얼 데이터 함수에 전달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시리얼 데이터 함수는 아두이노에서 전송된 문자열을 파싱해서 화면에 반영되기 전에 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send 슬라이더 밸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슬라이더 조작으로 바뀐 데이터를 시리얼 포트로 전송해서 아두이노의 제어를 주기를 바꾸는 함수인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확장하면서 이러한 제스처들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한 번에 아두이노로 보내는 로직으로 코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리얼 통신 관련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은 디스플레이, 인디케이터 업데이트 관련입니다. 보시는 업데이트 인포 디스플레이, 이 함수는 밝기와 모드를 UI의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한 함수이고요. 업데이트 인디케이터, 수신된 LED 스테이트 배열을 이용해 빨강, 노랑, 초록 LED 인디케이터의 색깔을 갱신하는 함수입니다. LED가 켜져 있으면 진하게, 그리고 꺼져 있으면 어두운 색깔로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스처 관련입니다. 먼저 프리로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ml5.자바스크립트의 핸드포스 모델을 사전에 로드하는 친구입니다. 모델 로딩이 완료된 뒤에 실제 손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got, hands, result 함수로 가게 되는데요. 핸드포스의 모델이 감지한 손 정보를 hands 배열에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이후 다른 함수, 이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detect, gesture 등에서 이러한 손을 감지한 손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detect gesture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ands 0, 그러니까 첫 번째 손에,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두 개씩 인식했을 때 첫 번째 손의 키포인트를 분석해서 emergency, thumbs up, thumbs down 등 특정 제스처를 판별합니다. 판별된 제스처를 제스처 메시지에 기록하거나 모드 전환 로직에 이제 활용합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다음은 change mode 함수입니다. 감시된 제스처를 모드 토큰, 1번, 2번, 3번, 디폴트 등을 설정하거나 팔레트 모드를 토글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실제 LED 동작 모드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전달하는 데 이제 관여하는, 그러니까 샌드 슬라이더 밸류에 값을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우 팔레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모드가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 빨강, 노랑, 초록 원을 그려서 각 색상에 대한 주기 조절을 지원합니다. 손가락, 즉 엄지랑 검지 위치를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인식해서 시리얼 피어리드로 매핑하고 일정 시간 유지 시 실제 LED 주기에 반영하는, 이러한 데이터도 똑같이 샌드 슬라이더 밸류로 가서 아두이노에게 실질적인 제어에 반영하는 함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헬퍼 함수 플립X인데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웹캠 영상을 좌우 반전으로 이제 캡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나 손가락의 위치를 그릴 때 그 좌우 반전을 해주는 그 640-x에서 그러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x 좌표를 뒤집어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키포인트 스켈레톤 표시한 함수나 드로우 팔레트 함수 등에서 좌표를 올바르게 표시한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관련된 기타 함수들인데요. 먼저 드로우 핸드 키포인트 앤드 스켈레톤입니다. 핸스 배열의 키포인트를 순회하며 각 지점을 빨간 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핑거 커넥션 배열을 참조해 각 손가락 마디를 연결하여 스켈레톤처럼 시각적으로 손 구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get average 키포인트 포지션입니다. 한 손에 키포인트를 더한 뒤 평균 값을 계산해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스처 유지 게이지나 쿨다운 시스템을 표시할 때 이 평균 위치에서 조금 아래, 그러니까 즉 기준점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드로우 제스처 게이지 함수입니다. 제스처가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게이지를 그리는 함수입니다. 게이지는 사용자가 쿨다운 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제스처 타이머와 제스처 스레시홀드 값을 비율로 환산하여 게이지 길이에 반영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함수들을 설명을 이제 다 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변경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된 부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변경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이제 크게 시리얼 인풀 태스크 콜백 이 함수가 변경이 크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2500, 2000과 같이 RYG, 레드, 옐로우, 그린에 대한 주기만을 보내는 형식의,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파싱해서 처리하는 함수였는데, 저희가 이제 모드 기능을 p5.js에서 바꿔서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드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입력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네 번째 필드에 있는, 그러니까 네 번째 토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로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쉼표를 이제 3개까지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쉼표 3개가 없으면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예 데이터를. 이건 이제 잘못된 데이터다. 하지만 쉼표 3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에는 모드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모드 변경, 네 번째 토큰의 값이 있을 때는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드를 변경해주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디폴트일 때는 모드를 전부 끄고 첫 번째 태스크, 즉 블링크 레드 태스크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드 1번 액티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드 2가 액티브,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드 3가 액티브 되고 각각의 LED 패턴에 맞게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는 이런 함수는 이제 태스크로 RX 듀레이션 반경마다 시리얼 인풋 태스크 콜백 호출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과 겨- 거의 이거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P5.js 로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함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는 이제 전역 변수와 스켈레톤 연결 정보도 있고요. 제스처 인식 및 모드 전환과 관련된 변수들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시리얼 통신 관련. 먼저 커넥트 시리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비게이트 시리얼 리퀘스트로 사용자에게 시리얼 포트를 선택하도록 요청을 하고 선택된 포트를 보드레이트 9600으로 연 다음에 포트 커넥티드 트루 상태로 갱신을 하고요. 연결이 성공된다면 리드루프 함수를 호출해서 시리얼 수신을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리드루프 있네요. 리드루프 포트가 리드able,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면 무한 루프를 진행하고 리드를 반복 호출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누적하고 줄바꿈 기준으로 한 줄씩 분할해서 프로세스 시리얼 데이터에 전달합니다. 프로세스 시리얼 데이터는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값을 추출하고요. 추출에 성공하면 브라이트니스 밸류 그리고 모드 밸류, LED 스테이트를 갱신하고 업데이트 투 인포 디스플레이랑 인디케이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샌드 슬라이더 밸류입니다. 슬라이드 값 그리고 모드 토큰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전송해주는 함수입니다. 전송 직후에 펜딩 모드 토큰을 초기화하여 다음 전송 때 중복되지 않게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디케이터 업데이트 두 개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인포 디스플레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브라이트니스 밸류 그리고 모드 밸류를 HTML 요소 시리얼 인포에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요. 브라이트니스 모드 X와 Y 형태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인디케이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 LED 스테이트 배열, 빨강, 노랑, 초록을 확인해서 해당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밸류에 따라서 실제 LED의 인디케이터 색상을 변경하는, 예를 들어서 켜져 있으면 진한 색, 꺼져 있으면 어두운 색을 실제로 반영해주는, 그리고 3개 LED의 인디케이터에 각각 이제 데이터를 반영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제스처 관련된 함수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로드 함수입니다. 프리로드는 ml5.javascript 핸드포스 모델을 사전에 로드하는 함수이고요. 모델 로딩이 완료되어야 셋업에서 디텍트 스타트를 통해서 손 인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업.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함수죠. 캔버스를 설정을 하고 HTML 내 특정 컨테이너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우측 상단에 영상이 띄워지고 좌측에 그 패널들이 띄워졌는데 그 컨테이너를 우측에 이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웹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고 핸드포스 디텍트 스타트로 손 인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버튼 슬라이더를 초기화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벤트를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입니다. 드로우 함수는 조금 긴데요. 이제 일정 주기마다 센트 슬라이더 밸류를 호출해서 슬라이드 값을 이제 갱신해 주고요. 그리고 웹캠 영상을 그린 뒤에 이 이제 헬퍼 함수를 통해서 핸드포스 키포인트랑 스켈레톤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디텍트 제스처 함수를 통해서 제스처를 판별하고 쿨다운 로직을 통해서 1초간 이제 시간이 유지된다면 1초간 유지된다면은 드로우 팔레트를 통해 1초간 유지가 된다면 이제 체인지 모드를 호출하고요. 팔레트 모드가 만약에 true라면은 드로우 팔레트를 통해서 색상 팔레트를 표시해 LED 주기를 조정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제스처 메시지, 즉 현재 감지된 제스처를 화면 왼쪽에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got hands 함수입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포스 모델이 감지한 손 정보를 hands 배열에 저장하는 함수이고요. 이후에 드로우 단계에서 손이 막 여러 개 있었을 때 첫 번째 손에 대해서만 제스처 판별을 수행하도록 하는 로직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트 제스처 함수입니다. 주요 키포인트,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펼쳐짐 여부를 계산하고요. 특정 조건, 뭐 엄지 위, 아래, 엄지, 검지, 중지 등에 따라서 이멀전시, 텀스업, 텀스다운, 팔레트, 디폴트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반환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소스 코드가 좀 깁니다.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 모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반환하겠다. 이러한 로직을 갖고 있는 함수고요. 다음은 change mode 함수입니다. 빨강, 이게 아니네요. 그 제스처가 만약에 팔레트이면은 팔레트 액티브를 토글하고 종료하고 팔레트 모드가 아닐 경우에는 제스처에 맞는 모드 토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펜딩 모드 토큰에 이제 저장해서 다음 시리얼 전송 때 아두이노 측에 모드 변경을 알리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드로우 팔레트 함수입니다. 드로우 팔레트 함수는 그 RYG1의 원을 이제 그리고 색상 팔레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엄지와 검지의 위치를 분석해서 두 손가락의 특정 원 안에 들어오면은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결과적으로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주기로 변환하고 이러한 주기로 변환된 데이터가 750ms 동안 동일한 팔레트 내에 유지한다면은 그 거리도 유지되어 있다면 시그널 피어리어드를 갱신하고 해당 색상의 슬라이더에 반영하도록 로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립X.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좌우 반전 옵션 도와주는 함수이고요. 다음으로는 시각화 관련된 기타 함수들입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와 스켈레톤을 그려주는 함수고요. get average 키포인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총 키포인트들의 XY 값의 합산에 평균 좌표를 구하고 그 제스처 게이지를 평균 좌표에 그리는데 도와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서 제스처 게이지를 Y 포지션 기준으로 조금 아래다가 그린다. 네, 이런 로직이 담겨져 있는 시각화 관련 함수입니다. p5.js에 대한 설명도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각 시리얼 함수들은 시리얼 통신,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제스처 인식, 팔레트 모드, 헬퍼, 시각화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이로써 2주차, 네, 3주차 과제 시연 영상, 그리고 코드 구성, 시스템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